안녕하세요. 5분 클래식의 황인용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에 관해서요.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명곡 중의 명곡이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물론 슬프게 가을 낙엽이 떨어져 말라버리듯 그 희망도 내 안에서 시들어버렸다. 이걸 베토벤이 자신의 동생들에게 보낸 그 유명한 유서의 일부분입니다. 1802년 당시 32세의 베토벤은 빈 교회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서를 사람들은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2세의 젊은 베토벤이 그 시기에 유서를 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때부터 베토벤은 청각장애에 시달렸기 때문인데 음악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했던 열정의 젊은 작곡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청각장애,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 애호가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베토벤의 걸작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 베토벤의 음악을 걸작의 숲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참, 한 작곡가가 청각을 상실한 상태에서 음악사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낸 걸작들을 한두 곡도 아니고요. 연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야구에서 어깨를 크게 다친 투수가 그해 20승을 거두면서 맹활약을 펼쳤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는 기적적인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베토벤이 청각을 잃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는 청각을 잃으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으면서도 한편으로 기존 음악계와 사교계가 원하는 그런 음악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음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라든가 교향곡 3번 영웅, 또 교향곡 5번 운명 C단조,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이런 소위 낭만주의의 문을 연 걸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베토벤의 걸작들이 전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불굴의 의지, 역경과의 투쟁 그런 속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는 무겁고 진중한 작품 말고도 평온함과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런 뛰어난 작품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봄, 교향곡 2번 D장조, 4번 B플랫 장조, 교향곡 6번 전원 이런 그 작품들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이 썼다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또는 찬미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베토벤이 조울증이라도 아닌 게 아니라 걸린 걸까요?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30대에 들어서면서 베토벤에게는 계속해서 여인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음에도 음악을 애호하는 귀족들로부터 음악 수업 의뢰를 계속 받아왔고 그를 통해서 음악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799년부터 1810년까지 11년 동안 베토벤이 교제했던 여인은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만으로도 대략 7 내지 8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들 한 명 한 명과의 교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던 신분제 벽이라든가 또는 음악의 후원자를 원하면서도 귀족층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을 가졌던 베토벤이었기 때문에 이들 여인과의 오랜 교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낭만주의자 베토벤은 이 여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쓴 베토벤의 편지에 등장하는 불멸의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그의 깊은 사랑을 늘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월광, 피아노 소나타 24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엘리제를 위하여, 이 모두 베토벤이 당시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쓴 그의 걸작 가운데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빠질 수 없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806년에 만들어진 곡으로 교향곡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행복한 분위기의 4번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5번, 운명, 이 작품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탄생한 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올린 협주곡에는 4번 교향곡의 낙천성과 5번 교향곡의 장엄함 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력이 어두워지면서 느끼게 되는 어두움 속에서도 그해 약혼을 했던 테레제 브로즈비크에 대한 사랑이 함께 뒤섞이면서 음악은 진중하면서도 충만한 그런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그리고 카를로 말리오 줄리니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